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수처의 그 불법 체포 범죄를 저희 자유우파 여러 그 애국 국민들과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경호처의 그 정말 결상전의 그 의지로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막아냈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마 이제 바로 공처하게 또 영장 집행하거나 청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저부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공천에게 그 내란 수사권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관련 사건 자체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적이 없으니 관련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이 나옵니까?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공천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검찰 심우정 총장 검찰은요 오히려 오동훈 공수처장을요 오히려 체포해버리래요. 구속해야 됩니다. 어디 아무런 그 수사권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그 불법 체포하려고 이미 판사하고 짜고 정계선이 서부지방법원장 그 밑에 호남의 우리법연구회 좌파 이순영 짜고 서부로 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장에 또 형소법을 배제하는 이런 이제 영장으로 집행을 시도한 이게 명백한 오히려 이제 직권남용이면서 불법 체포 시도 아닙니까? 따라서 공수처를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오늘 갔던 그 부장 검사들 이자들을 오히려 구속해서 저는 처벌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형사는 승리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 제가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사 수사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 이것도 저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윤석열 팀 드림팀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2시부터 재판인데 기존에 우리 배보윤 이분은 이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헌법공보관 배보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아예 대학 동기 판사 출신 배진한 이런 데 두 분이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최고의 드림팀으로 우리 전문 변호사들 네 분이 추가로 선임돼 가지고요. 오늘 같이 재판에 갔습니다. 우리 제일 아마 인지도는 도태우 변호사가 높을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는 뭐 저하고 워낙 또 친하고요. 대구에 공천 받았다가 이게 한동훈이가 자른 이게 도태우 아닙니까? 그 5.18 발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18 발언 이게 도태우 변호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까지 했죠. 아마 그때 탄핵 실패한 게 아마 뼈저리 한이 될 겁니다. 이번에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걸로 보입니다. 도태우 아주 훌륭한 분을 선임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했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서승건 이룰성 서승건 이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같이 재판했을 겁니다. 저하고 열린 우리공화당 조원진 활동도 같이 했고요. 저하고도 수십 번 여러 번 만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전문 지식이 뛰어난 이런 이제 훌륭한 법조인입니다. 서승건. 그 다음에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원로 중에 17기 연수원 17기의 최거훈 17기입니다. 최거훈. 그 다음에 젊으면서 실무를 할 42기 연수원 42기 도태우 변호사보다 1년 후배네 김계리 김계리 그 다음에 최거훈 이 두 분에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만난 적이 있으면 좀 신뢰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본 것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도태우 변호사나 서승건 변호사원에게 제가 같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6분이
저는 선임이 된 거는 상당히 에이스들로 실력 있는 제대로 된 게 윤석열 팀이 구성됐다. 저 정청래 팀, 저게 이름만 있지 뭐 있나요? 정청래 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이요. 오늘이 아마 이게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에요. 1월 3일. 아마 이제 한 두세 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세 번 더 해야 된다. 오늘도 이제 수명 재판관이 나오죠. 정영식, 이미선. 이미선은 이게 좌파고 정영식은 우파입니다. 수명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40쪽 정도, 4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역시 절차 문제부터 일단 이게 뭐 대통령의 내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절차 문제부터 이게 왜 법사위에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하는 게 맞잖아. 꼭 하여야 한다만 돼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원래는 이게 조사를 하고 좀 이게 팩트를 규명한 다음에 탄핵하는 게 맞잖아요. 법이라는 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상식에 맞을 때 해야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찌라시 신문기사 가지고 이게 졸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왜 법사위에 아무 조사도 없이 바로 덜컥 탄핵 의결부터 하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절차자 또는 이게 일사부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자가 있거든요. 이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실체법적으로 이제 내란이라는 터무니없잖아요. 대통령이 뭐 체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를 영구마비해서 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사살조 이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대통령이 뭘 이게 그렇게 직접 다 일일이 지시를 하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있고 다 또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위계 개통 질서가 있잖아요. 지 명령 개통이. 따라서 이제 저는 직접 증거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전에 김용현 공장의 50페이지 분석에 직접 증거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녹음되거나 서면으로 포고령 직접 증거 없어요. 아니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할 때 직접 자기가 결제한 것만 전자결제 결제한 것만 17번 그 외에도 보고받은 게 서류가 막 산더미처럼 이화영이가 보고한 거 전화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제한 게 17번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화영이 이재명이는 결제를 17번 했다니까. 보고받은 게 몇 번이냐고. 전화하고 통화한 게. 이 자들이 이재명이는 뭐 이게 무죄 추적 어쩌고 하면서 대통령이 마치 그 밑에 사람들이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체포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뭐 녹음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이게 초기 또 좌파 변호사들이 많이 접근해가지고 오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이게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졸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제대로 원칙대로 하면요. 뭐 지금 벌써 이게 준비 절차만 저는 1월달 간다 보거든요. 2번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준비 절차.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인이, 제가 놀랐어요. 국회 신청 정인이 15입니다. 국회에서 신청한 정인이 15명이에요. 15명. 15명. 그럼 이게 우리는 그보다 몇 배 해야죠. 그럼 이게 한 사람 정인만 해도 얼마 걸리면 유동규 정인만 대장동에 12번 했다 했잖아요. 12번. 재판은 일주일에 2번 한다 치고 그러더라도 이게 한 정인이 하루에 끝나느냐고요. 얼마나 다 중요한 정인인데 저 국회 측에서 15명 했더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하면요. 무조건 이게 4월 달은 넘어갑니다. 법에도 180일인데 뭘 서둘러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이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죠. 그리고 4월 18일 2명 나가면 채워주면 좋고 채워주면 대통령 몫이니까 안 채워주면 더 좋고 안 채워주면 이게 6명으로 선고하면 되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서두를 이유가 그것만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아닙니까? 정영식. 그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명 몫 하는 거 2명 몫. 2명 몫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김복형 재판관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 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헌재 재판은 헌법재판은 결국 여론 싸움인데 지금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보수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탄핵 안 된다, 내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한창이도 뭐 청문회 할 때는 비굴하게 어제 인사말 뭐 이런 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그야 통과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면 청문회 할 때야 뭐 국민의힘 추천 몫이니까 국민의힘에서 80% 이상 반대하면요 본인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또 몰아세울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그 좌파 문영배 이미선 나오고요. 정계선 어제 벌써 그 소식 나오잖아. 기피 신청한다고. 아주 좋습니다. 정계선에 하면 돼요. 늦게 들어오니까 왜 도중에 검찰 측에서 재판관 하나 였느냐 이거야. 왜 검찰 측이 국회잖아. 왜 재판관 하나 더 넣어 였느냐 이 말이 되냐. 정계선이를 기피 신청해버리냐. 기피 신청. 한 표 날리게. 물론 이게 인용될지 안 될지는 또 따지 봐야 되지만 제 말은 시간도 없고 이재명이가 잘하는 거잖아요. 기피 신청. 우리도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오늘 대통령이 오늘 수사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는 재판도 우리가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왜? 여론이 안 나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막 5% 3% 되는 바람에 그냥 재판관들이 비겁하게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 8대 0으로. 그때도 원래 제가 알기로 진짜 두세 명은 확실하게 반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그 공포 분위기 여론이 3% 5%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보수가 8, 90%가 반대하고 지금 전체 여론도 한 30% 이상이 딱이 대통령 지지하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여론은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재명이가 지금 벌써 준비 절차도 없이 재판 잡혔잖아. 야, 선거법 재판 준비 절차도 안 하더라고. 바로 잡아버렸어. 1월 23일로. 그러면 바로 심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2월달에 끝난다니까? 준비 절차도 없어. 따라서 이재명이가 항소심만 나오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확 바뀌어버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화려하게 컴백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도 계속 운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따라서 저는 확실히 저희가 완전히 계엄 직후에는 완전히 엄청나게 괴멸될 뻔했잖아요. 좌파들이 워낙 설치되니. 근데 지금 여론 보세요. 민주당 국민이 비슷하다니까. 대통령 여론도 오늘도 36% 급상승하고 탄핵 반대 여론도 그렇고 완전히 보수가 직결하고 있잖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승부수가 먹힌 겁니다. 먹힌 거예요. 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2시 결과는 나중에 따로 또 속보가 나오면 2시 재판 들어왔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저녁이나 따로 또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윤석열 팀, 드림팀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답변서를 오늘 제출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